자, 계속해서 우리 그 3회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이제 그 올해 2018년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자, 보시면 삼상 Y결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Y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어진 게 R과 L 값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저항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저항 성분, L 성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Y결선이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kW 460V에 60Hz 전격인 유도 전동기 시험 결과 다음과 같고요. 이 전동기의 무브아시 한 상당의 동선은 약 몇 와트냐 물어봤어요.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고 했고요. 무브아 시험 보시면 인가전압 460V, 그 전류값이 이제 32A 주어졌죠. 그래서 그 전류값이 이제 좀 이따가 동선 구할 때 이제 필요한 값인데, 무브아 시험에서의 동선이기 때문에 무브아 시험의 전류값 32A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소비 전력은 4600W고요. 직류 시험은 인가전압 12V, 전류 60A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직류 전압을 인가한다는 얘기는 순수한 저항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직류에서는 R만 L오니까 L 값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인가전압이니까 이 성간전압의 그 시험전압, 인가전압 12V가 공급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R 성분 하나 있고요. 여기 R이 있겠죠. 우리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는 R과 L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회로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L 값은 다 무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전압이 12V가 성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회로 구성이. 그럼 저항, 이 R과 이 밑에 있는 저항 R은 직렬회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를 구해볼 건데, I 값은요. I 값은 R분의 E, R분의 V 기본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저항이 인가전압 12V를 보게 되면 저항 두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류회로가 되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2R이 되겠죠. 두 개의 저항이 직렬이니까. 그래서 2R분의 V 값 전압을 갖다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전압 몇 볼트라고 했냐면 아까 12V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전류가 몇 암페어 줬냐면 60A 줬단 말이에요. 12V 인가전압의 전류가 여기 60A 흐른다고 했으니까 요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걸 다시 씁시다. 그냥 간단하게 2R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R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R은 2I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2에다가 전류값이 아까 60A, 전압이 12V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구하시면 0.15미 나오죠. 그래서 이 저항값을 왜 구했냐면, 실제 우리 동선의 크기는 I제곱의 R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값을 이제 넣으려고 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전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브아시의 동선이니까 무브아 시험에서 흐르는 전류값 32A를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32에다가 제곱 때리고요. 곱하기 하기를 저항값 얼마 0.15를 갖다 넣어주면 계산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한값이 얼마나 오냐면 102.4W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면 102W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02W 들어가 있는 거 정답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2번 한번 가볼게요. 42번 문제. 자, 42번 문제는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속도 제어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1회, 2회, 3회 연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수변환법 있고요. 2차 정법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가 1차 주파수 제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 제어법은요, 2차 여자법이지 1차 여자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여자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1차 여자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우리 42회차에서 마지막 분에서 문제 풀었던 문제인데, 임피던스가 4% 줬잖아요.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냐? 25배가 되겠죠. 공식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단락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IN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4% 잡아주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25배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임피던스를 5% 잡아주게 되면 몇 배입니까? 20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크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증가한 만큼 비례해서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토크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슬립과 전압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둘 중에 유도기에서는 요게 굉장히 우리 기출문제에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는요 전압의 이승에 비례한다. 정답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한번 볼 거고요. 45번은 직류발전기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코일을 감는 방법 중에 단중 파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단중 파권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파권은요 우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직렬권을 의미합니다. 직렬권. 그러면 직렬은요 뭐가 일정한 거야? 전류가 일정한 거고요. 전압 분배가 일어나죠. 그러면 전압 분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합치면 전체 전압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파권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중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압이 커지고 고전압, 전류가 작아지는 소전류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고전압 소전류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중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중권은요 병렬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병렬권은 뭐야?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눠진 전압을 합친 직렬권은 전압이 올라가지만 중권은 병렬권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저전압이 되는 거고요. 전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쪼개진 전류를 합치면 전체 전류 값은 커지죠. 그래서 파권은 소전류지만 얘는 병렬권은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대전류가 되는 거죠. 대전류. 자, 지금은 파권을 물어봤기 때문에 고전압 소전류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한번 가볼 거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10kW, 슬립을 5% 줬을 때 2차 동선 물어봤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1회, 2회차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식은 요거였죠. 1-S분의 S에다가 출력 P0를 곱하고 기계손이 주어지면 더해서 곱하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안 주면 무시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기계손이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돼. 자, 그러면 아까는 슬립을 구했는데 지금은 슬립을 줬으니까요. 조금 더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슬립이 5%니까 0.05가 되겠죠. 그럼 여기 0.05. 자, 출력을 곱하시면 된 출력이 얼마냐면 10kW예요. 그럼 단위를 잠깐 봐야 돼요. 킬로와트 물어봤으니까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0.526 킬로와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면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47번을 한번 볼게요. 자, 47번 문제. 자기용량이 3kV 줬고요. 3000에 100V 단권 변압기 나왔는데 단권 변압기 밑줄 그시고요. 단권 변압기 나오면 승합용 변압기다라고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압도 되는데 우리 대개 이제 기기에서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승합용 변압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승합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승합기로 연결했고요. 1차 측에 3000V를 가 있을 때 부하용량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단권 변압기에 이제 기본식이 있어요.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은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이 볼테이지는 승합 후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VL 값은 승합 전입니다. 로 볼테이지. 자,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요 승합 후의 전압이 안 주어지면 얘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1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낮은 전압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구해 볼게요. 1 플러스. 그럼 A 값은 권수비니까 권수비가 얼마냐면요. 거기 보시면 3000에 100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권수비 2차분의 1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두개 지우면 권수비는 얼마 나오냐면 30이 나오죠. 2차분의 1차 때리면. 그래서 30분의 1에다가 낮은 전압을 곱하면 되는데 1차가 낮은 전압이고 2차가 승합 후의 전압이니까 높은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1차가 낮은 승합 전의 전압 3000볼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3100이 나오거든요. 승합 후의 전압이. 그래서 100볼트가 이제 승합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한번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볼 건데 부하 용량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부하 용량. 그럼 이 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 용량은 자, 요렇게 적용하면 되니까 VH-VL분의 VH에다가 자기 용량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승합 후의 전압이 아까 3100이라고 했으니까 3100 마이너스 승합 전의 전압 3000 다시 승합 후의 전압 3100 여기에다가요 자기 용량을 갖다 곱해 주시면 돼. 3kVA.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93kVA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이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아버지잖아요. 항상 누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 거야. 그래서 부하 용량이 무조건 큽니다. 부하 용량이 그렇게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는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3단자 숫자 맞아요. 단방향 3단자. 그다음에 그림 나와 있는데 밑에 에노드, A가 에노드고요. K가 캐소드예요. 그래서 전류는요.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도통 상태에서 순방향 에노드 전류가 유전류 위아래로 되면 SCR 차단상 맞는 얘기인데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 3번으로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으로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49번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 정류기용 변압기에 2차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걸 물어봤는데 용량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용량이 큰 수은정류기다 그러면 용량이 크면 상수도 당연히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가 가장 큰 놈을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육상 이중성형.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문제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요.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동 시에 이제 운전 조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 이제 기동시인데 정지되어 있던 전동기를 운전하려고 할 때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토크도 커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기동 전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동 전류가 전동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할 때 큰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전동기가 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동 전류를 갖다가 작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운전 조건. 기동 시에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동 저항이 있는데 이거 가변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동 저항을 크게 해가지고요. 크게 하면 기동 전류가 감소가 된다 그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동 시에 계좌 전류를 크게 해야 돼요. 여자 전류, 계좌 전류. 예. 요걸 답으로 그대로 적으면 큰 것이 좋다가 정답입니다. 요게 또 하나의 문제로 있거든요. 기출문제. 계좌 전류가 이제 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속이 커지겠죠. 계좌 전류가 커지면. 그러면 자속이 커지면 토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던 전동기를 갖다가 회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큰 토크가 발생이 돼야만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좌 전류는 큰 것이 좋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계좌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좌 전류가 크려면 계좌 저항은 그렇죠. 작을수록 좋은데 이 실제 이 계좌 저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좌 권선에 존재하는 원래 저항이 아니고요.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또 하나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은 사실 기동시의 조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0으로 한다가 정답입니다. 얘가 0이 되면 계좌 전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계좌 권선에 존재하는 저항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조건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요 3번하고 4번 조건,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시험 문제. 하나 더 옵션으로 본다 그러면 기동시의 기동전류는 작을수록 좋겠다. 전동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한번 가볼게요. 공급전압이 일정하고 역률이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요. 자, 요거는 이제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쪽 파트도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V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 전류를 이용해서 역률을 조정하는 걸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기자 전류 IA, 여기가 이제 계자 전류 IF가 되는 거고요. 역률을 이제 코사인 세타를 1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겠죠. 자, 이제 V곡선이 되는데 이게 출력값. 여자 전류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감소하면 리액터로 적용한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증가하면 콘덴서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역률을 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 전류가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자 전류가 변하는데요. 이 전기자 전류는 감소해도 증가가 되고요. 증가해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자 전류가 증가했으니까 역률은 앞서게 되겠죠. 콘덴서로 작용이 되니까. 그래서 역률은 앞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률은 앞서고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요. 5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을 보시게 되면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곡선 물어봤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무브와 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정답은 3번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단락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두 문제를 좀 정도를 정리해 드리면 여기가 이제 우리 기전력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계자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선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계자 전류가 증가할 때의 선, 공극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자속이 증가할 때의 선이고요. 이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고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요. 이걸 우리는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브와 파곡선, 무브와 뭐 특성곡선이라고 해요. 특성곡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곡선이 누구냐면 삼상 우리 단락곡선이 있죠. 이 곡선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죠. 시험. 그래서 무브와 포화 곡선, 무브와 포화 시험, 삼상 단락 곡선, 삼상 단락 시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공극선과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포화율이에요. 포화율.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극선을 기준 잡아가지고요, 왼쪽은 자속이 포화되기 전, 오른쪽은 포화된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율을 물어보면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누구와 누구로부터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극선과 무브와 포화곡선부터 구할 수가 있고 포화율은 그림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왼쪽 분의 오른쪽으로 구해주면 되더라. 뭔 얘기냐면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B점, 여기가 C점이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에 비율이 포화율이니까 A, B분의 B, C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자가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왼쪽 분의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브와 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두 개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단락비예요. 그래서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를 따지는 게 이 단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브와 포화 시험, 삼상 단락 시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단락비를 구할 때 필요한 시험, 무브와 포화 곡선, 삼상 단락 곡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5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은요.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어느 것이 적당한가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보는요. 일단 차자 들어간 걸 찾아야 돼. 비율 차동 계정기, 차동 계정기, 뭐 부홀트 계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양쪽 전류 차이에서 이제 동작하는 거죠. 그 내부 고장을 보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54번 갑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자 권선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수 물어봤는데 계자 저항이 증가됐대요. 우리 회전수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K에다가 파이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요 자속 파이는 계자 전류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계자 전류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계자 저항 아래 부분에 V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계자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자 전류가 감소하고요. 자속이 감소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 회전수하고 자속은 반비례니까 회전수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증가한다.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회전수의 어떤 자속, 계자 전류, 계자 저항 관계를 물어봐가지고 회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자속이 감소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 계자 전류가 감소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 계자 저항이 증가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 그러니까 기출문제 3문제 있는데 답은 다 뭐다?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5번을 한번 살펴보는데 55번은요. 과도한 정도,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단랍비가 크면 안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관성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야 돼, 크게. 그래서 아닌 거 물어봤기 때문에 55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플라일 효과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관성도 크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러분들 이걸 역상, 영상 지금 이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잖아 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역자의 동그라미하고요 영자의 동그라미 하시면 돼. 그러면 영역이죠. 반대로 읽으면 영역. 우리의 영역은 넓혀야 돼, 좁혀야 돼? 넓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영역은 크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56번 문제 갑니다.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요거 옳은 거 뭐냐면 4번이죠. 속도의 변화는요 반발 기동형보다 크다라는 거 특징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 방콘 분쇄 요 정도 좀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런 것들 이제 앞 글자를 따서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 방콘 분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이고요. 자, 57번 보시게 되면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지구상에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라고 쓰시고요. 답. 그냥 외우시면 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중이 그 보통보다는요 보완을 한 거예요. 단점을 보완한 거야. 그러면 기동 전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전동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기동시에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해서 기동 전류가 작아지는 거고요.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 토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만 보이는 걸 찍으시면 3번밖에 없어요.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공급 전압을 V라고 줬고요. 자속을 파이 웨버, 전기자 전류를 IA, 전기자 저항을 RA, 속도를 N RPM이라고 했을 때 속도의 관계식 물어봤어요. 그래서 N은 K에다가 파이분의 V-IA RA 잡아주시면 되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54번에서 잡아드렸는데 한 번 더 쓸게요. 파이분의 2인데 요 2를 기전력이니까 V-IA의 RA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서 정답이 2번이지만 계산 문제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60을 곱해야 돼요. 그래야 요게 우리 회전수
RPM으로 나오는 겁니다. 분당 회전수. 이거 60 곱하지 않으시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회전수 물어볼 때 RPM으로 물어보는데요. 60을 적용 안 하면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을 곱해줘야만 RPM으로 최종값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이고요. 59번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 물어봤잖아요. 이 변압기 이제 상부에 하나의 깡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놈인데 그 변압기가 열을 계속 받잖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일을 하니까 열이 받는데 유증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이 뜨거운 기름이 올라왔을 때 증발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을 식혀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가 발생하니까 온도 차이에 의한 수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 수분을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컨서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결론은 다 뭐냐면 열화가 생기는데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 열화 방지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보기에 있는데 이 코로나는요 기기 시간보다는 우리 전력 시간에 코로나가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결론은 기기 시간에는 코로나가 보기에 있더라도 답이 되는 게 단 한 문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기 중에서 임계전압이 높아지면서 절연이 파괴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전력 시간에. 그래서 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60번인데 삼상 반파 정리회로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직류전압의 파형은 전원전압 주파수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하는가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맥동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의 파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상, 반파가 있어요. 두 번째가요, 단상, 전파가 있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삼상, 반파가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이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파형인데 요 삼상 전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육상 반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육상 반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맥동 주파수가 있는데 기본 단상 반파가 F고요. 전파는 2배입니다. 2F. 삼상이 들어가 있는 삼상 반파는 3배, 3F. 삼상 전파는 육상 반파와 같으니까 6F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울 것도 없죠. 단상 반파가 기본 F고요. 전파는 2배, 삼상 들어가 있는 건 3배. 삼상 전파는 육상 반파와 같기 때문에 6자 따서 6F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삼상 반파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3F 요게 답인데 전원전압 주파수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하냐면 그러니까 3배죠. 3배. 3F니까 이게 전원전압의 기본 주파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3배다. 정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8년도 3회까지 해가지고요 문제풀이를 다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답으로 회차별로 한두 개씩은 문제답으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좀 풀이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어찌 보면 계산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단답 쪽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 문제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보시고요. 이게 관련도를 쭉 푸시다 보면 항상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문답식으로 하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산업기사 우리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를 다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